안녕하세요. 김쌤입니다. 오늘은 2025년 6월 14일 ITQ 파워포인트 B형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B형에서는요. 이 차트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데이터 입력하는 부분을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파워포인트를 하실 때 제일 먼저 보셔야 되는 거는 우선 여기 1번에 나와 있는 보기 메뉴에서 눈금자와 눈금선을 나오게 하라고 했는데요. 눈금자는 여기 나와 있는 요 가로 세로가 눈금자가 되는 거고요. 요 눈금선이라고 나와 있는 거는 이런 부분들이 눈금선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시험 장소에 들어가서 본인 자리에 앉으면 여기 보기라고 하는 메뉴 있죠. 요 보기에 가셔서 요 눈금자와 눈금선을 꺼내놔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답안을 전송하고 제출을 할 때 요 눈금자하고 눈금선이 나와 있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켜놔 주신 상태에서 그냥 전송을 하셔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 용지가 설정이 돼야 되는데요. 요 용지 설정은 요 디자인에 들어가 주시게 되면은 여기 사용자 지정이라고 나와 있죠. 여기가 이제 슬라이드 그룹인데 요 사용자 지정에 들어가 주시게 되면은 요 슬라이드 크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 주셔서 요 사용자 지정 슬라이드 크기에 들어가 주시면 돼요. 여기 들어가 주신 다음에 요 크기를 뭐로 바꿔주면 된다? A4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확인 버튼을 눌러주면 맞춤 확인이 나올 거예요. 그거를 그대로 눌러주시면 되는 겁니다. 3번에 나와 있는 요 삽입 있죠. 반드시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1번 슬라이드를 제외한 2번, 3번, 4번, 5번, 6번에는 슬라이드 번호를 삽입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미리 하시면 돼요. 요 삽입에 가셔서 요 텍스트라고 하는 그룹에 가면은 요 머리글 바닥글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요 슬라이드 번호가 나와야 된다. 하지만 어디에는 나오면 안 된다. 1번 슬라이드는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 제목 슬라이드에는 표시 안 함이라고 하는 부분에도 체크가 들어가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답안 작성 요령에 보면은요. 슬라이드 번호를 작성하되 어디에는 1번에는 생략을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체크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두 적용을 눌러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하나 보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도형을 하나를 이렇게 그리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이 색깔이 뭐 컴퓨터마다 다르기는 하는데 대부분 이런 색깔로 나와요. 그리고 글자를 써도 이렇게 흰색으로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색깔이 도형의 색상을 다 이 도형으로 만들면 되게 좀 어둡게 좀 보이고 좀 지저분해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도형의 색깔을 여러분들이 시험 보기 전에 미리 설정을 좀 해놓으시라는 거예요. 어떻게? 도형을 하나를 그려서 도형 채우기를 좀 연한 색상으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연한 색상으로 바꿔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도형 윤곽선은 파랑으로 되어 있는데 이 파랑으로 되어 있으면은 안정감이 없어요. 그래서 얘를 좀 검정색으로 변경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럼 아까 제가 글씨를 써봤지만 글씨가 흰색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글씨는 무슨 색깔로 나오는 게 좋냐면 대부분 다 검정이에요. 흰색으로 나와 있는 것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검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검정으로 바꿔놔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얘를 그냥 지워버리면 또다시 도형을 그리면은요. 여러분들 어떻게 되냐면 아까 그 도형이 도로 나와요. 그러니까 얘를 바꿔놓은 거를 오른쪽 버튼 눌러서 요 기본 도형으로 설정이라고 하는 거를 눌러주시면 되는 겁니다. 기본 도형을 어떻게 한다? 설정을 해놔 주신다. 그리고 얘를 지우잖아요. 지우고 다시 제가 도형을 그려도 이 도형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한번 해놔 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파워포인트를 종료시켜 주면은 지금 설정한 게 없어져요. 그럼 다시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걸 해놓고 기본 도형으로 설정을 하나 해놔 주시면은 됩니다. 그러면 저희 이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저장을 먼저 좀 하셔야 되니까 이 파일에 들어가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 있죠? 찾아보기에 들어가 주시고 이 파일 형식은 그냥 이렇게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이 파일 이름에만 여러분들이 수험번호 빼기 이름으로 써주시면 되고 저장은 어디에다 한다? 문서 안에 어디 폴더 안에요? ITQ라고 하는 폴더 안에다가 저장을 해놔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수험번호 8자리를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본인 이름을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위에 보면은 저장한 파일이 그대로 나와야 된다라는 거. 그죠? 그걸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 한 슬라이드가 마칠 때마다 저장 버튼을 누른다라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럼 여기 보시게 되면은요. 아까 슬라이드 번호에 관련된 거 말씀을 드렸고 이쪽에 보면 글꼴 색깔은 여기 보면은요. 글꼴 색깔은 뭘로? 검정 또는 뭘로 하라고 그랬어요? 흰색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슬라이드 도형 및 개체는 출력 형태와 다른 스타일이 들어가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뭐 그림자나 외곽선이나 문제에서 적용하라는 말이 없었는데 적용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뭐가 된다? 감점 처리가 된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되고요.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2번부터 6번 슬라이드의 제목에는 요 도형하고 하단 로고를 뭐를 이용해서 만들어야 된다? 슬라이드 마스터를 이용해서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슬라이드 1번에는 이 마스터가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그죠? 그러면 저희가 이제 요 문제를 가서 보시게 되면은 맨 처음에 요 전체 구성이라고 나와 있는 거 있죠? 요 전체 구성에 있는 1번은 크기를 A4로 바꿔주라고 하는 거는 이미 요 A4 용지로 바꿨어요. 그죠? 그럼 우리는 이제 뭐를 해야 된다? 요 슬라이드 마스터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2번부터 6번 슬라이드에 제목, 하단 로고, 슬라이드 번호를 마스터를 이용해서 작업을 해주셔야 되는데 어떤 걸 보고 만드냐? 우리가 1번은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2번에 나와 있는 요 부분을 보고 여러분들이 작업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실제 시험지는 지금처럼 이렇게 컬러로 안 나오고 흑백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색깔은 신경 쓰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지만 글꼴이라든가 이런 게 글자 색깔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꼭 살펴보셔야 된다라는 거. 그럼 바닥에 있는 도형이 지금 왼쪽 오른쪽 보면 사각형이죠. 직사각형.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슬라이드 마스터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들어가 주셔야 되냐면 보기에 가셔서 여기 있는 슬라이드 마스터를 눌러주시면 돼요. 보기에서 어디로 간다? 슬라이드 마스터다. 얘를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쪽에 개요창에 이쪽 개요창이 이렇게 2개 선택이 되어 있어요. 제목이. 근데 우리 제목에다 만들지 않고 어디다 만든다? 제목 및 내용 슬라이드 요 두 번째를 선택을 할 겁니다. 여기에다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따진다 그러면 세 번째가 되겠지만 우리가 여기 제목 및 요게 제목, 얘가 내용, 제목 및 내용 슬라이드입니다. 이거를 선택해서 작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작업을 하실 때 마스터가 들어가는 도형의 위치는 요 눈금선의 한 칸, 두 칸에만. 그럼 매번 여러분들이 똑같은 위치에다가 작업을 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마지막에 이 로고를 넣어주는 거는 요 한 칸에다가. 그러면 매번 할 적마다 위치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헷갈리지 않겠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럼 우리 아래에 있는 도형이 지금 사각형이니까 사각형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사각형을 두 번째에 있는 요 부분에 맞춰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아까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쪽에 보면은요, 요 부분을 잘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요 제목 글꼴이 이렇게 나와 있고 가운데 맞춤, 요거는 이제 글꼴에 관련된 내용이고 도형의 선이 없어요. 요 도형의 선이 없다라는 거, 이 부분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도형 윤곽선을 윤곽선 없음으로 이렇게 변경을 해줄 거예요. 한꺼번에 해주셔도 되지만 미리미리 해주시는 게 더 좋다. 그래야 까먹지 않고 여러분들이 잘 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말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위에 있는 이제 요 상단 도형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지금 요 도형 있죠. 요 도형을 이제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도형에 들어가 주셔서 요 도형은 지금 요 블록 화살표에 있는 요 갈매기형 수정이라고 하는 요 도형이죠. 얘를 눌러 주셔서 왼쪽과 오른쪽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왼쪽도 한 칸, 오른쪽도 한 칸을 남겨 두시면 되죠. 그래서 이쪽서부터 그래서 이 눈금선이 필요한 거예요. 얘가 있으면 위치를 잡기가 굉장히 수월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얘는 채우기 색을 좀 진한 색으로 진한 색으로 하는 이유는 글자 색깔이 흰색이니까 좀 흰색이 잘 보이게 하려고 한다 그러면 도형의 색상이 진하면 좋겠죠. 이 부분도 윤곽선을 없음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색깔은 자율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색깔로 변경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글씨를 이 도형에다가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그 도형에다가 글씨를 쓰거나 이 도형을 선택을 하고 글꼴이라든가 색상이라든가 이런 걸 바꿔주는 게 아닙니다. 이건 어떤 걸 선택해 하셔야 되냐면 여기 아래쪽에 있는 요 상자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 상자를 여러분들이 맨 앞으로 가져오기로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여기 문제에 나와 있는 대로 지금 뭘로 바꾸라고 했냐면 도듬
그죠? 그럼 홈에 가서 글꼴을 뭐로 바꿔주시냐면 도둠으로 변경을 해주시고 그리고 크기가 얼마예요? 40이에요. 크기가 얼마다? 40이다. 글자 색깔을 무슨 색깔이다? 흰색으로 바꿔주시고 가운데에 정렬까지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을 변경하시는 거는 어떤 걸 눌러서 요 상자를 눌러서 작업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갈매기형 수장이라고 하는 저 도형과 이 글상자가 맞아야 되기 때문에 얘를 크기를 이동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요 부분과 요 부분을 늘리고 줄여서 요 갈매기형 수장에다가 이렇게 맞춰주시면은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은 잘못 건드리면 저 도형을 자꾸 움직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글상자의 크기의 높이를 조절을 해서 맞춰주시면 된다라는 거. 그다음 로고 1번이 여기 있죠. 배경색, 회색을 투명하게 지정하라고 했는데 제가 어디에 있냐면 이 가운데 있어요. 그죠? 그래서 삽입에 가서 이미지에 그림에 들어가 주시게 되면 이 디바이스가 나오죠. 당연히 어디에 가서 우리 문서에 어디 폴더로 들어가야 돼요? ITQ 폴더로 들어가 주면 되겠죠. 어디 폴더다? 문서에 ITQ 어디요? 요 픽처로 들어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픽처 눌러 주시게 되면은 지금 아까 로고 몇 번? 1번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삽입을 눌러 주시게 되면은 도형이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나와 있는 요 회색 부분을 안 보이게 처리해야 돼요. 투명하게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디에서 요 색에 가서 요 색을 눌러 주시고 투명한 색 설정에 들어가서 요 회색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크기를 여러분들이 줄이고 여기 지금 아래쪽에 들어가 있으니 가운데 있죠. 바탕글을 위에다가 올려놔 주시면 되고 미세하게 이동을 하려거나 할 때는 방향키로 조절해서 움직여 주시는 게 좋다라는 거. 이렇게 다 됐죠. 그러면 요 슬라이드 마스터라고 나와 있는 요 메뉴 끝에 보면 마스터 보기 닫기라는 말 있잖아요. 얘를 눌러서 빠져나와 주시면 돼요. 그래서 안 나와 있는데요. 그랬는데 1번에는 안 나와 있는 게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슬라이드를 여러분들이 이제 추가를 해주시게 되면 2번부터 슬라이드 마스터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총 슬라이드가 몇 개가 나와야 돼요? 이렇게 6개가 나오되 2번부터 6번은 적용이 되지만 1번은 적용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 그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으시고 여러분들이 뭐 해야 돼요? 저장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1번부터 작업을 해놔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 1번 제목 표지 디자인을 한번 볼 건데요. 여러분들이 이 파워포인트를 하실 때는 항상 요 상단에 있는 요 메뉴와 요 세부 조건에 있는 메뉴를 꼭 여기 있는 거를 꼭 확인을 하고 작업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상단에 있는 조건이 뭔가 나와 있는 거를 확인 안 하고 작업을 하시게 되면은 안 되겠죠.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 그걸 보셔야 되고 우선 요 표지 디자인에서는 도형의 그림을 채우는 거기 때문에 요 도형을 먼저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도형을 보니까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이네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디에 가시면 1번 선택을 해놔 주시고 우리가 도형에 가서 우리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요거를 이제 선택을 해놔 주시면 됩니다. 끝에서부터 이렇게 맞춰. 여기면은 0이에요. 그죠? 0에다가 딱 맞춰 주시게 되면은 정 가운데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위치에 따라서 가운데인지 아닌지는 여러분들이 대충 보고 조절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맞춰 주시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요 도형 안에다가 어떤 그림을, 요 그림 1번을 넣어 주셔야 돼요. 그림 1번을. 그래서 이렇게 클릭해 놓고 우리가 어디에 가서 도형 채우기에 들어가면 요 그림이라고 나와 있죠. 얘를 눌러서 요 파일에서 들어가 주신 다음에 몇 번? 그림 1번입니다. 요거를 선택을 해주시고 삽입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요렇게 나오죠. 근데 요 색깔이 투명도가 얼마다? 50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투명도를 바꿔주는 거는 오른쪽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은 요 그림 서식 나오죠. 여기에 들어가서 요 채우기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요게 투명도를 얼마로 바꿔준다? 50으로 바꿔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흐릿하게 바뀌어져 있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두 번째 또 뭐를 하라고 했냐면 부드러운 가장자리 5포인트 하라 그랬죠? 그래서 이쪽 부분이에요. 여기를 눌러서 부드러운 가장자리를 몇 포인트로? 요 5포인트로 해준다. 그쵸? 여기 5포인트 눌러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도형서식이라는 말이 쉐이프라는 말로 나올 수도 있다는 걸 꼭 기억을 해놔주세요. 같은 기능입니다. 이렇게 해서 바꿔주시고 워드아트를 삽입을 하라고 했는데 이 워드아트가 요 글씨죠.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삽입에 들어가면은
요 텍스트에 요 워드아트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이 중에 아무거나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에는 어떤 그림자라든가 뭐 외곽선이라든가 뭔가가 어떤 기능적인 게 뭐 반사라든가 어떤 효과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다 삭제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아무거나 하나를 눌러요. 얘를 눌러주시고 그리고 나서 다시 여기 쉐이프 형식, 도형 서식이 나오면 이쪽에 워드아트 스타일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그죠? 그래 여기를 가면은 여기 있는 요 밑에 워드아트 서식 지우기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바로 보일 거예요. 그래서 얘를 눌러주시게 되면 여기에 적용이 되어 있는 어떤 서식들이 있다 그러면 한 번에 다 지워지는 겁니다. 눌러주면 지워졌죠. 그리고 나서 영문을 그대로 입력을 해놔 주시면 됩니다. 입력하실 때 대소문자 구별을 해주셔야 돼요. W-E-A-R-A자가 빠졌죠. 스페링 틀리지 않게끔 잘 보고 적어주시고 C-O-M-P-U-T-E-R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를 좀 봐야 되겠죠. 문제에서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그래서 얘네들을 바꾸실 때는 이 가장자리를 이렇게 선택을 해놔야지 커서가 여기 안에서 이렇게 깜빡깜빡 거리고 있으면 요 컴퓨터라고 하는 요 단어에 대한 것만 바뀌고 앞에 있는 영어 단어는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할 때는 어디를 요 가장자리를 선택을 해준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 워드아트 스타일이라고 나와 있는 이 부분 있죠? 여기 텍스트 변환이 있어요. 요 텍스트 변환에 들어가셔서 요 변환을 뭘로 바꿔준다? 수축으로 바꿔준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수축을 좀 찾아주셔야 돼요. 수축이 어떤 게 있는지 여러분들이 보시고 찾아주셔야 되는 겁니다. 수축이 지금 보시게 되면은 요게 수축이네요. 그죠? 이렇게 글씨 나오죠? 얘를 눌러주시면 돼요. 그리고 다시 텍스트 변환에 들어가서 반사가 있네요. 반사. 요 반사에 가면은 근접 반사 터치라 그랬어요. 요거 눌러주시면 돼요. 이렇게 다 같이 바뀌어야 된다. 그리고 홈에 가서 이제 뭐를 바꿔주셔야 돼요? 글꼴하고 여기 굵게라고 나와 있는 서식을 요거를 집어넣어 주시면 되는데 우선은 여기에다가 여러분들 제가 지금 먼저 굴림이라고 좀 적어볼게요. 글씨체를 좀 등록을 하게. 굴림이라고 적어주고 도둠이라고도 적어주시고 다시 마지막에 여기서 지금 뭐 바꾸라고 그랬어요? 궁서로 바꾸라고 했죠. 그래서 하나씩 써놓게 되면은 여기에 이렇게 등록이 돼요. 그러면 다음부터는 검색하지 않고 이 부분을 눌러서 여기 최근에 사용한 글꼴 중에 해당하는 글꼴을 클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굵게도 눌러야 되겠죠. 이렇게 눌러주시고 크기나 위치는 여러분들이 결과물을 보시고 조절을 해놔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요 정도 이자가 여기 살짝 들어갔어요. 그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면 되고 네, 로고 1번을 어디에다 넣으라고 했냐 이쪽에다 넣어죠. 여기 들어가 있죠. 그래서 똑같아요. 삽입의 이미지 그림에 들어가서 이 디바이스 로고 몇 번? 1번이에요. 그런데 얘도 마찬가지예요. 뭐가 없어요? 투명한 색. 요 색에 가서 투명한 색 설정 눌러주시고 얘를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위치에다가 비슷하게 해서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저장 눌러주시고 반드시 파워포인트 작업할 때 한 작업이 끝나면 한 슬라이드 작업이 끝나면 반드시 저장 버튼을 눌러놔 주십시오. 그다음에 2번으로 가서 여기다가 뭐라고 적어야 돼요? 목차라고 적어주셔야 되겠지. 그래서 2번을 하실 때는 보면은 요 상단 메뉴에 보면은 글꼴이 도둠이 24라고 나와 있죠. 이 부분에 있는 게 다 도둠이 뭐가 돼야 된다? 24가 돼야 되고 도형에 선이 없다라는 거 이거 놓치시면 안 돼요. 여기는 도형과 여기는 도형들은 선이 없어야 된다라는 거.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들기 위해서는 요 상자가 필요 없기 때문에 얘를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요 세부 조건은 요거 만든 다음에 작업을 하시면 되니까요. 우선 여기 도형이 아래에 있는 요 도형이 지금 육각형이네요. 그죠? 뭐 육각형으로 해도 되고 아니면 요 오각형으로 해도 되고 상관없겠어요. 그죠? 이렇게 눌러서 이쪽을 이렇게 한 칸 정도만 남겨두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맞춰서 그려놔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이 부분을 약간 이렇게 올려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로 맞춰주시고 윤곽선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윤곽선 없음으로 만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여기 있는 도형의 색깔은 글자 색깔이 흰색이라고 하는 거를 시험지에다 적어 놓으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야 잊어버리지 않겠죠. 얘가 컬러가 아니고 흑백인데도 1, 2, 3, 4라고 하는 글자의 글꼴 색깔이 흰색이라는 게 보이죠?
그 다음에 이제 오각형으로 들어가 주셔서 여기 오각형이죠. 여기에 맞춰서 그려주시면 되는 겁니다. 요건 색깔이 좀 진하게 그리고 윤곽선이 없음으로 해놔 주시면 되고 도듬에 24라고 했기 때문에요. 이걸 미리 도듬으로 바꿔주시고 24로 바꿔주고 글자 색깔이 뭐다? 흰색이다. 이렇게 해서 바꿔주시고요. 요 웨어러블 컴퓨터의 개념이라고 하는 저 글자를 쓰기 위해서는 요 글상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요 기본 도형에 있는 요 첫 번째 거 요거를 선택을 해서 이렇게 그려주세요. 그리고 웨어러블을 입력을 해놔 주시면 편할 것 같죠? 요것도 상자를 선택해서 글씨체를 뭐로 바꿔준다? 도둠에 24로 바꿔준다. 위치가 잘 맞는지를 좀 여러분들이 확인을 좀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놓고 한꺼번에 범위를 지정을 해서 여러분들이 뭐를 눌러서 요 수직으로 딱딱딱 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뭐하고 뭐 눌러야 돼요? 컨트롤 키하고 시프트 키죠. 이렇게 눌러주시고 간격은 여러분들이 이거를 뭐 정확하게 맞추지 않아도 되니까요. 이렇게 어느 정도 간격이 떨어져 있게끔 조절을 해놔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해주시고 1번, 2번, 3번, 4번 입력을 해주시고요. 내용을 써주시면 돼요. 컴퓨터의 개념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고 디바이스의 유형 그렇죠? 또 여기다가 클릭하고 한 칸 띄워주신 다음에 기기 이용 현황 그렇죠? 여기다가 끝에다 갖다 놓고 의 특징 및 주요 기능이라고 이렇게 적어놔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다음 위치나 이런 거를 조금 내가 옮겨야 되겠다라고 싶을 때는 이걸 한꺼번에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시고 방향키로 조절을 해놔 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움직여요. 그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세부 조건을 해야 되는데 요 텍스트에다 하이퍼링크를 적용하라 그랬죠. 어디? 여기 요 부분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선택을 할 때는 글자 위에다 갖다 놓게 I자 모양이 바뀌었을 때 드래그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이거 안 됩니다. 요 I자 모양이 되어 있을 때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어디에 들어가서 요 삽입에 들어가면은 링크가 있어요. 그래서 요 링크에 들어가 주시게 되면은 어디? 현재 문서. 요게 요 링크에 들어간다면 꼭 어디로 가야 된다? 현재 문서에서 요 슬라이드 몇 번? 6번이에요. 요 번호는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번호들이 나오겠죠? 눌러주게 되면은 이렇게 색깔이 바뀝니다. 그리고 보면은 요 색깔이 바뀌는데 위에다 갖다 놓으면 이렇게 말이 또 되게 따라다니죠. 요 컨트롤 키를 눌러주게 되면 손가락 모양이 나와요. 그래서 클릭을 하면은 6번으로 이렇게 넘어오는 겁니다. 꼭 눌러보지 않으셔도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림 5번을 잘라서 넣으래요. 삽입해서 이미지 그림에 들어가서 그림 몇 번? 5번이에요. 이 5번 그림 중에 요 그림만 남아야 되기 때문에 요 자르기, 요 그림 서식의 자르기 있죠? 얘를 눌러주게 되면 요 그림을 클릭을 하고 요 자르기를 눌러주게 되면은 이렇게 격자점 모양이 나오면 같은 모양이 되게끔 마우스를 가까이 갖다 대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잘라주시고 이동을 할 때는 반드시 이 비나면을 눌러놓고 옮겨주셔야 돼요. 이 상태에서 옮겨주시면 안 돼요. 그래서 클릭을 하고 그림을 옮겨놔 주시면 돼요. 이 정도에다가 맞춰주시면 될 것 같네요. 이 정도 위치죠. 이렇게 놔주시게 되면은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고 3번 슬라이드로 들어가면 되겠죠. 가서 이렇게 넘어가면 먼저 뭐부터 써야 돼요? 제목부터 1점 에어러블 컴퓨터의 개념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이 텍스트 동영상 슬라이드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 글상자를 늘리거나 줄여서 여기는 이 간격을 맞출 거잖아요. 여기를 맞추는데 이거를 늘리고 줄이거나 글상자를 늘리거나 줄이게 된다라고 했을 경우 하게 되면 글자 크기가 변화가 생겨요. 상자가 적으면 작아지고 상자가 크면 글씨가 커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상자의 크기를 늘리거나 줄여도 글자의 크기가 변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텍스트 자동 맞춤이라는 걸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상자에다 이렇게 올려놓고 오른쪽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은 여기에 텍스트 효과 서식이라고 나와 있는 요 메뉴 있죠? 여기를 꼭 들어가 주셔야 됩니다. 여기에 들어가서 텍스트 효과 서식에 들어가 주시게 되면은 요 마지막 있죠? 여기에 가면은 요 부분을 눌러주게 되면은 여기 자동 맞춤 안함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거를 선택을 해주세요. 밑에는 지금 어떻게 돼요? 넘치면 텍스트 크기가 조정이 된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 글자 크기가 바뀐다라는 얘기거든요. 바뀌면 안 되기 때문에 자동 맞춤 안함을 눌러주셔야 된다라는 거. 이렇게 해놓고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요 영문을 지금 보면은 여기 있는 요 첫 번째 요 글머리 요 기호 요거 있죠? 요 모양을 바꿔줘야 되겠죠. 그래서 요 모양은 어디에 가서 우리 홈에 보면 단락이라고 하는 거에 보면 요 글머리 기호 모양 있죠? 그래서 요거예요. 해주시고 WEARABLE 써주는 거예요. COMPUTER 쓰고 엔터 눌러주고 그럼 밑에도 글머리 기호가 또 바뀌었죠. 그러면 여기 가서 글머리 기호로 바꿔주시고 얘네 길이가 요 글머리 기호와 요거의 길이가 맞지가 않죠. 한 수준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무슨 키를 눌러야 된다? 탭을 눌러줘야 돼요. 이렇게 탭을. 그럼 내려갔죠. 잘못됐을 땐 Shift 탭을 눌러주면 다시 나와요. 탭을 눌러주면 들어갑니다. 그런 다음에 A, N 하고 영어를 쭉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엔터 안 누르고 쭉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먼저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입력이 다 되시면 여러분들이 여기 상자에 있는 요 상자를 이 점선을 딱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 일단 글씨가 많은 거에 맞추면 돼요. 그러면 글씨가 많은 게 요거잖아요. 요 두 번째 문단에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글꼴을 뭘로 바꿔요? 일단 굴림. 크기는 얼마다? 20이다. 그다음 줄 간격은 얼마예요? 1.5줄이에요. 요렇게 맞춰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앞에 있는 얘를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굴림의 크기가 얼마예요? 24. 굴림의 24. 굵게 눌러주는 거예요. 그리고 줄 간격은 이미 1.5줄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해놔주시면 되고 이렇게 하고 나서 보니까 여기가 좀 띄어져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해놓고 나서 띄어쓰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 끝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서치 요 부분을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서치 이 부분 끝이 S가 나오게끔 맞춰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 부분을 줄여주시게 되면은 영문이 완성이 된 겁니다. 한글을 입력을 할 때는 이거를 그대로 복사를 해갖고 올 거예요. 그대로 복사를 해주시고 이렇게 했죠. 그리고 나서 여기다 클릭을 해주신 다음에 웨어러블 한글이 웨어러블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뒤에부터 쓰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여기다가 웨어러블 컴퓨터란 뭐 앞에다 쓰고 지워도 되지만 이렇게 저처럼 뒤에다 쓰신 다음에 이렇게 백스페이스를 눌러서 지워주셔도 된다. 그죠?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고 요 밑에는 내용이 많으니까요. 여기 앞에다가 손을 이라고 쓰신 다음에 나머지를 다 범위를 지정해서 지워버리시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 내용을 입력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입력을 했는데 끝이 여기가 안 맞죠. 그럼 요 부분을 통해서 요 상자 크기를 늘려주시면 돼요. 여기다 갖다 놓고 능력을 와야 되죠. 그 다음 통합 맞고 전자기기 맞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맞춰주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나는 이 글상자가 좀 위로 올라갔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얘를 클릭을 하고 Shift 키를 눌러서 클릭을 하세요. 그리고 방향키로 이렇게 조금씩 이동을 해서 맞춰주셔도 된다. 그리고 영문이 너무 느리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영문을 입력을 안 하고 요 한글 텍스트하고 동영상만 삽입을 하셔도 점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일부는 점수가 감점이 되긴 하겠죠. 그래서 영타가 너무 느리신 분들은 요 영타를 빼고 한글부터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럼 동영상을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이 동영상은 여기 우리가 삽입에 가면은 맨 끝에 미디어에 요 비디오라고 나와 있는 거 있죠? 그래서 요 이 디바이스 들어가 주시게 되면은 문서 ITQ 픽처 안에 요 그림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얘를 클릭을 해주시고 삽입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여러분들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요 재생이라고 나와 있는 요 그룹에 가셔서 여기 옵션 있죠? 여기에 가서 어떤 거 자동 실행 그리고 반복 재생 요게 선택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동 실행 그 다음에 뭐예요? 반복 재생이에요. 그죠? 이렇게 하고 위치 맞춰 주시게 되면은 완성이 된 거죠. 저장 버튼 눌러주시고 이제 4번 슬라이드 페어 슬라이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제목을 먼저 써줘야 되겠죠. 2점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유형이다. 오타가 나오면 당연히 여러분들 감점되는 겁니다. 이 표에서는 여기 상단에서는 이 굴림의 18 그러니까 여기 표에 있는 거 상단 도형 좌측 도형이 다 뭐다? 굴림의 18이다 라고 하는 거 잊으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1번은 두 개의 도형으로 요 2번은 그라데이션이 선형 아래쪽 요 3번은 테마 스타일의 강조 5번을 넣어주라고 했습니다. 요거는 만들 때 표를 먼저 만들고 상단 도형 만들고 좌측 도형을 만들어주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러면 표는 몇 칸에 몇 줄이냐? 지금 두 칸에 세 줄이에요. 그래서 요 표를 눌러주시면 돼요. 요거를 눌러서 얘를 눌러서
열이 칸입니다. 여러분들 두 칸에 행이 세 줄이에요. 이렇게 세 줄. 그래서 확인을 눌러주게 되면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 이 부분과 이 부분만 눌러서 드래그를 해서 크기를 조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기에다가 딱 맞춰주시고 이 정도로 맞춰주시고 그리고 여기 끝에는 여기 이 부분은 한 칸 반, 두 칸 반만 남겨놔 주시면 돼요. 한 칸 반에 얼마다? 두 칸 반이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바로 해 주셔야 되는 게 뭐다? 요 테마 스타일이에요. 요 표 스타일. 요 표 스타일에 이 부분을 눌러서 여기 테마 스타일 1번에 있는 강조 몇 번? 5번이에요. 요거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 요게 색깔이 서로 다르잖아요. 근데 여기는 색깔 톤이 똑같죠? 그래서 요 머리글과 줄무늬행을 없애주시면 돼요. 여기 체크되어 있는 부분을 해제를 해야지만 여기 표 안에 있는 색깔들이 골고루 다 똑같게 나온다라고 하는 거. 그럼 표 안에 글꼴도 굴림의 18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홈에 가서 이 상태에서 굴림의 18로 바꿔주시고 정렬을 가운데 글자를 쓰면 정가운데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요 가운데 정렬하고 요 텍스트 맞춤을 뭐로 바꿔주셔야 되냐면 중간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표와 표 사이의 간격은 요 경계선에다 갖다 놓고 늘리고 줄이고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내용을 써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정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동을 할 때는 요 탭키로 이동을 해주시면 되고요. 요즘 문제에서는 여러분들 요 글자와 요 글자 사이 간격이 좀 벌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모두 해주시면 좋으냐면 요 줄간격을 1.0으로 되어 있는 걸 뭐로 바꿔준다? 1.5로 바꿔준다. 여기 줄간격을 얼마로 바꿔주면 돼요? 1.5로 변경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내용을 써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입력을 하고 나서는요. 이 끝부분이 꼭 다 맞아야 돼요. 이 끝부분이 꼭 맞아야 되니까 꼭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는 지금 모니터링에 내려가도 되는 거니까요. 여기에서 어떻게 한다? 엔터를 눌러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맞아야 돼요. 이게 안 맞으면 안 됩니다. 그죠?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 뭐 눌러주면 돼요? 상단 도형 해주시면 되죠. 그래서 상단 도형을 만들 때는 아래에 있는 거 먼저 만들어 주시는 건데 아래에 위에 있는 게 오른쪽에 하나가 이렇게 둥글 모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도형에 들어가서 한쪽 모서리가 둥글게 되어 있는 도형을 쭉 먼저 이렇게 그려주세요. 앞에 걸 먼저 해도 되고 저처럼 이렇게 끝에 있는 걸 먼저 해주셔도 되고 요거는 본인이 편한 대로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요거를 컨트롤 시프트 눌러서 끝에를 이렇게 맞춰 주세요. 그리고 이 부분을 줄이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위에 있는 도형이 지금 마름모가 들어갔죠. 그래서 여기 마름모 모양을 여기 위에다가 똑같이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색깔이 같기 때문에 이걸 좀 다른 색깔로 이렇게 바꿔보도록 할게요. 끝쪽에다가 맞춰주시고 쭉 당겨서 조절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기능 여기에다가는 뭐라고 쓴다? 제품이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쪽에 가서 여기는 좌측에 있는 도형은 어떻게 됐어요? 양쪽 모서리가 어떻게 됐어요? 잘렸습니다. 그러면 사각형에 가면은 양쪽 모서리가 잘린 게 또 이렇게 있죠. 얘를 눌러서 여기다 맞춰서 딱 그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높이나 이런 게 맞아야 됩니다. 이렇게 해놓고 나서 여기 우리가 어디에 들어가서 도형 채우기에 들어간 그라데이션이라고 나와 있죠? 여기에 가서 어떤 거? 선형 아래쪽 이걸 눌러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뭐 한다? 복사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사를 해주시면 되는데 내용을 한번 지금 써봐야 되는데요. 생체 이식형 이렇게 내용을 입력을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의류 일체형 클릭을 해주시고 액세서리형 이렇게 오타 없이 잘 입력을 해놔주시면 되고요. 요거를 전체를 이렇게 여러분들 바깥쪽부터 이렇게 드래그를 하셔서 얘를 옆으로 이렇게 방향키로 조절해서 옮겨주시면 돼요. 이렇게 옮겨주시면 되고 나는 얘네들이 조금 더 길었으면 좋겠다 그럴 때는 이렇게 범위 지정하고 한층만 이렇게 늘려주시게 되면은 또 이렇게 칸이 늘어나게 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좀 조절을 해놔주시면 돼요. 그럼 다 된 것 같지만 여러분들 하나 안 한 게 있어요. 이 표 안에 있는 글꼴은 굴림인데 여기 상단에 있는 도형과 왼쪽에 있는 이 도형들은 글씨체가 맑은 고딕이에요. 근데 아까 굴림으로 바꾸라고 했기 때문에 전부 다 범위를 지정을 해서 이렇게 다 드래그를 이렇게 해주시는데 여기 번호 슬라이드 번호는 선택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굴림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럼 바뀌었죠? 여러분들 여기 제가
궁서로 바뀌면 표 안에 있는 글꼴은 안 바뀌어요. 그래서 표는 아까 따로 바꿨어야 된다라는 거. 지금 굴림으로 바꿔주시게 되면은 완성이 됐습니다. 더 저장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에 있는 우리 차트 슬라이드로 가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또 내용을 써주세요. 제목, 웨어러블 기기 이용 현황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위에 있는 그 조건에서는 묶은 세로 막대형이라고 했고 글꼴이 도둠의 16에 뭐예요? 외곽선이에요. 그래서 이 외곽선은 이 차트 요 끝이 뭐다? 검정으로 바꿔주라고 하는 겁니다. 도둠의 16에 뭐다? 외곽선이다. 이거 놓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차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기에 있는 요 부분을 눌러줄 거예요. 그래서 얘를 클릭을 해주시고 그럼 묶은 세로 막대형이니까 요거 맞죠? 확인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엑셀 창이 나타나는데 우리는 어떤 걸로 할 거냐면 요거를 누를 거예요. 엑셀 창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엑셀에서 데이터 편집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엑셀 창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얘를 조금 크기를 늘리고 줄이고 조절을 좀 할 거예요. 이 부분이 보여야 돼요. 여기 뭐가 요 표시 형식이라고 하는 게 보여야 돼요. 이것 때문에 요거를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용을 쓰실 때 여기 보시게 되면은 여기는 요거는 어디예요? 항목이죠. 이건 항목에다 입력을 해야 되는 거고 남성은 계열 1번에다가 그다음 여성은 어디에다가요? 계열 2번에다가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내용을 써볼게요. 헬스라고 적어주시고 엔터테인먼트예요. 그래서 좁아요. 그러면 여기 A열하고 B열 사이 이렇게 넓혀주시면 됩니다. 여기 A하고 B열 사이에다 갖다 놓고 드래그하면 넓어져요. 그죠? 3번은 라이프 스타일 질병 진단 이렇게 적어주시고 여기는 남성이에요. 그쵸?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게 30.7%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도 써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렇게 여기 여성이라고 적어 놓고요. 여기 남성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과 여성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을 이렇게 범위를 지정을 하고요. 이 부분을 이렇게 범위를 지정하고 딜리트 키를 눌러주게 되면은 여기 안에 있는 내용들이 어떻게 돼요? 지워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지운 상태예요. 그죠? 그런 다음에 뭐를 해주냐? 이렇게 범위를 지정하고 나면 여기는 이 퍼센트 있죠? 얘를 눌러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퍼센트를 눌러주시고 소두점이 하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늘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다음에 여기에다가 30.7을 그대로 쓰면 그대로 나타나요. 30.7%, 40.5%, 그죠? 27.6%, 1.2% 그대로 나오죠. 여성도 마찬가지예요. 33.9 그죠? 이렇게 나타나고 그 다음에 40.1 맞죠? 그 다음에 25.7 0.4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계열 3은 필요 없기 때문에 여기 누른 단추를 당겨서 이렇게 옮겨주시면은 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내용을 입력을 할 때 이 퍼센트 기호를 눌러주면은 퍼센트 기호를 일일이 입력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 그런데 이거를 나중에 숫자를 적어놓고 이 퍼센트를 눌러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기에다가 30.7이라고 이렇게 적어놓고 얘 눌러야지 라고 하면 그렇게 안 나와요. 3.70%로 나오게 된다라는 거. 요거 틀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입력해야 되는 곳에 범위를 지정하고 내용을 지운 다음에 요 퍼센트를 눌러준다. 근데 얘를 누른 이유는 소수점이 여기 한 자리까지 나왔기 때문에 그죠? 그렇게 해주시고 X 닫아주시고 요 모양이 나오면 우리는 지금 뭐가 있어야 되냐면 요 범례가 없어야 되고요. 여기 눈금선이 또 없어야 돼. 얘도 눈금선을 빼야 되고 그다음에 요 데이터 테이블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플러스를 눌러서 얘를 눌러주셔서 눈금선하고 범례는 빼버려요. 그리고 테이블은 나오게 한다. 그쵸? 그래서 테이블은 여러분들이 나오게 만들고요. 요 눈금선하고 범례는 빼져버리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세팅을 해놓은 다음에 여기 위에 있는 요거를 해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홈에 가서 뭐 눌러요? 도둠. 홈에 가서 뭐다? 도둠의 크기 얼마다? 16으로 바꿔주시고 요 검정색이 너무 흐린 것 같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검정을 한번 또 눌러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외곽선은 어떤 거다? 우리 뭐를 해줘야 돼요? 도형 윤곽선이 뭐다? 검정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쪽 끝이 검정으로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해놓으시고 나서 여기는 세부 조건대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럼 먼저 맨 위에 차트 제목 얘를 눌러서 굴림에 뭐로 바꿔요? 24로 바꿔주시고 굵게 굴림에 24 굵게 도형 채우기에 들어가서 무슨 색깔? 흰색. 이 테두리가 도형 윤곽선을 뭐로 바꿔주라는 거예요? 이 검정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효과에 들어가서 그림자를 오프셋 오른쪽 이렇게 다 바꿔놓고 내용을 써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지금 뭐라고 적어 주셔야 되냐면 상별 여기다가 내용을 지우고 할게요. 이렇게 안 지워져서 이렇게 지우고 상별 웨어러블 기기 이용 목적이라고 여러분들이 적어놔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차트 제목에 관련된 건 다 한 거예요. 그죠? 근데 차트 영역은 여기고 그림 영역은 이쪽이죠. 그래서 이 차트 영역을 눌러서 채우기를 뭐로 바꿔줘라? 노랑으로 바꾸라 그랬어요. 도형 채우기를 무슨 색깔? 노랑. 그리고 그림 영역은 여기 안쪽이에요. 여기를 선택을 해서 채우기를 뭐로 바꿔주래요? 요 흰색으로 바꿔주래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바꿔주시면 되는데 컬러 프린터가 아니기 때문에 색깔이나 이런 것들을 꼭 어떤 걸 보시고 요 문제에 나와 있는 걸 보고 작업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다음 여성 계열 여기서 지금 보면 여성은 주황색이죠. 얘를 눌러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계열 차트 종류 변경 들어가 주시면 여기에 있는 여성을 바꿔주라 그랬죠. 요 여성을 뭘로? 표식이 있는 요 꺾은 선형. 나중에 요 표식은 마름모로 바꿔야 돼요. 보조축으로 지정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또 숫자가 나타나죠. 그래서 확인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요 꺾은 선 사이사이에 있는 요 점 있죠. 요 표식 요거를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오른쪽 버튼 눌러서 데이터 계열 서식에 채우기 있죠. 요 표식 표식 옵션을 뭐로 바꿔준다? 마름모로 바꿔준다. 요 크기는 8이나 10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8이나 10으로 바꿔주시면 되고 그러면 이렇게 나타났죠. 마름모로 나왔고 그 다음에 가표시를 엔터테인먼트 여기죠. 요게 누구 계열에만? 남성 계열에만 넣어주라 그랬으니까 얘예요. 한 번 더 눌러야 돼요. 그쵸? 그래서 여기 플러스 들어가면 데이터 레이블에 들어가서 바깥쪽 끝에인데 엉뚱한 데 나오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기타 옵션에 들어가서 어디다? 바깥쪽 끝에다. 그렇게 하게 되면은 여기 위에 들어갔습니다. 그죠? 그럼 마지막에는 요것만 넣어주시면 되는데 요 도형을 넣기 전에 여러분들이 뭐를 보시냐면 여기에 있는 기본축과 여기 있는 보조축의 값이 같나 안 같나를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 0.0%, 45.0%, 5.0% 맞아요. 그럼 보조축은 0.0은 맞는데 10%로 됐죠. 그럼 메뉴에도 50%고 그래서 이 부분이 틀렸기 때문에 클릭을 해주시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축서식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최소값이 0.0인데 최대값은 0.45가 아니라 얼마다? 0.5다. 바꿔주셔야 되고 네, 기본값은 0.05가 아니라 얼마씩 커졌어요? 0.10이라고 쓰면 안 돼요. 얘는 0.1입니다. 곱하기 100을 하게 되면은 10%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은 여기가 바뀌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백분율이 있을 때 여기 있는 걸 50이라고 쓰면 안 되고 여기를 10이라고 쓰면 안 된다라는 거. 요 최대값은 백분율이기 때문에 곱하기 100을 하면 50%잖아요. 0.1을 곱하면 0.1에다 곱하기 100을 하면 10%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입력하시면 안 됩니다. 0.5, 0.1이에요. 요 부분을 좀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선이 이렇게 있죠. 여기 선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요거를 바꿔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숫자를 클릭을 하고 우리가 이 서식의 도형 윤곽선을 검정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여기 한번 클릭하고 도형 윤곽선 검정. 여기도 한번 클릭하고 도형 윤곽선을 검정으로 변경해 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나면 그 다음에 뭐를 하면 돼요? 요 도형을 넣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넣은 도형이 모서리가 둥근 설명선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가서 도형에 가서 모서리가 둥근 어떤 거예요? 사각형 설명선. 여기 적당히 여러분들이 보시고 넣어주시고요. 요 노란색이 요 노란색 조절점을 이렇게 방향이 바뀝니다. 이렇게 놔주시면은 되겠죠. 그리고 나서 여기 색깔은 요 미세효과 파란 강조 1번이에요. 아무 색깔이나 놓으면 안 돼요. 요 도형 스타일에 여기 들어가서 얘를 눌러서
미세효과, 파란 강조 1. 요걸로 선택하셔야 됩니다. 요거 눌러주시고, 글꼴은 홈에 가서 바꿔야 되겠죠? 글꼴은 누구다? 굴림이다. 그리고 18. 그리고 가운데에 들어가 있으니까요. 요 정렬만 가운데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래서 최대 이용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만든 거랑 결과물하고 잘 같나 안 같나 따져보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면 저장 버튼을 좀 눌러주세요. 눌러주고 이제 마지막 도형 슬라이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클릭하고 제목을 써주셔야 됩니다. 저 나중에 쓸게요 라고 하면서 이 제목 입력 안 하시면 안 돼요. 꼭 입력을 해주셔야 되고, 이 마지막 슬라이드에서는 이 상자가 필요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워주셔야 돼요. 지워주시고 상단 메뉴에 보면은 굴림의 18이죠. 여기 나와 있는 글씨체는 다 굴림의 뭐다? 18이다. 그리고 애니메이션은 1번이 먼저 움직이고 얘가 먼저 움직이고 2번이 움직인다 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험지에다가 반드시 체크하셔야 될 거 있죠. 글자 색깔이 흰색인 거, 여기 연결선 들어가 있는 거, 그 다음에 여기 파선이 들어가 있는 거, 이런 것들은 시험지에다 여러분들이 표시를 좀 해놔 주셔야 된다. 글꼴색이 흰색인 거, 연결선, 파선, 그죠? 요거를 잘 선택을 해놔 주셔야 되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 바닥에 깔려있는 도형 여기가 한쪽이 잘렸고요. 여기도 한쪽이 잘려 있어요. 그러니까 방향만 다르지 똑같네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다가 먼저 모서리가 잘린 한쪽 모서리가 잘린 거를 그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그리고 0을 기점으로 해서 0에서 약간 좀 떨어져야 되겠죠, 여러분들. 0에서 너무 붙어 있으면 안 되니까 살짝 이렇게 공간이 남겨져 있어야 돼요. 이렇게 되어 있고 이거를 그대로 복사를 할 건데요. 얘는 바닥의 색깔을 다른 걸로 이렇게 변경을 할 겁니다. 저는 이렇게 바꾸기 싫어요 라고 하시는 분은 그대로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얘가 지금 뭐예요? 좌우 대칭이죠. 좌우 대칭 해야 되고 얘는 지금 여기에 파선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대시 도형 외곽선에 들어가서 대시 종류를 파선으로 바꿔주시고 조금 너무 얇다라고 하시게 되면은 두께에 가서 2와 4분의 1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바꿔주시면 되는데 파선인데 이거 너무 조금 간격이 넓지 않은 것 같아요 라고 하시게 되면은 여기 대시에 들어가면은 요 점선 사각이라고 사각 점선이라고 나와 있는 게 있거든요. 요걸로 눌러주셔도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얘는 방향이 어디예요? 상하로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요 방향 그쵸? 그 다음에 여기 도형이 들어가 있는 요 파선의 종류들 이런 것들을 잘 여러분들이 선택을 좀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요 상단 도형 만들어주면 되는데 왼쪽 걸 먼저 만들면 되는데요. 얘하고 얘가 같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를 먼저 집어넣도록 할게요. 현수막에 있는 거죠. 요겁니다. 요 모양을 이쪽에다 먼저 만들게요. 방향이 요 모양이 맞기 때문에 이렇게 방향이 맞게끔 얘를 그려보도록 할게요. 조금만 더 길게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얘를 만들었으니까 제가 뭐 하면 돼요? 요거를 그대로 어떻게 한다? 복사하면 되겠죠. 얘를 그대로 복사를 할 겁니다. 이렇게 복사를 해서 이렇게 복사를 해놓고 얘를 뭐 하면 돼요? 좌우 대칭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특징 그리고 요것도 내용을 나온 거니까 주요 기능이라고 써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나서 이제 왼쪽을 먼저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확대를 했고요. 여러분들 요거부터 이제 만들어야 되겠죠. 얘는 양쪽 모서리가 잘린 도형이네요. 그죠? 양쪽. 그래서 우리가 여기 도형에 들어가서 양쪽 여기 양쪽 모서리가 잘린 거예요. 위쪽이. 이렇게 해서 그려놔 주시고 얘는 제가 좀 색깔을 진한 색으로 할 거예요. 글자 색깔이 뭐기 때문에 흰색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사용자라고 적어주시면 되고 요거는 요 도형은 십자형 같아요. 그죠? 요 십자 도형을 이렇게 그려주시고 요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그려놔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웨어 러블이라는 글자가 다 들어가는지 한번 확인해서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고 이렇게 해서 그려주시면 됩니다. 얘를 이렇게 놓고 그릴 거예요. 그래서 좀 떨어지게 해야 될 것 같고요. 이 특징이라는 도형이 너무 짧은 것 같다 그러면 조금 더 이렇게
당겨 주셔도 되겠죠.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는 연결선을 지금 바로 할 거예요. 여러분들 나중에 하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그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도형에 가면 연결선 직선이죠. 그래서 이쪽에 이 회색에 있는 부분에서 짠 클릭, 그리고 반대쪽에 가서 이 회색 부분에다가 짠 넣어주시면 되는데 삐뚤잖아요. 그래 이거 삐뚤 거는 도형의 크기가 안 맞아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크기를 약간 옆에 있는 도형과 높이를 맞춰주시게 되면은 얘네들도 간격이 맞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한쪽만 방향이나 이 높이를 좀 맞춰주시면 되고요. 얘는 검정색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가서 보시게 되면 두께를 조금 두껍게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대시가 뭐예요? 파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쪽의 하살표 모양은 이런 모양이에요. 그죠? 이렇게 해서 눌러주셔야 이 모양이 나옵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해주시고 너무 작은 것 같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옆으로 좀 옮겨 볼게요. 이렇게 얘를 옮겨주면은 이 하사변 모양들 따라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면 되고 그 다음 옆에 있는 우리 여기 신체 통합이라고 하는 거는 순서도에 있는 요 도형이죠. 요거를 옆에다가 짠 하고 그려주시고 이렇게 그려주시고 그대로 복사를 해서 뭐 하면 돼요? 좌우 대칭을 해주시면 됩니다. 상황, 인지 글씨를 이렇게 미리 써는 이유는요. 글씨를 씀으로써 어떻게 되는 거예요? 크기가 안 맞으면 조절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조절해 주시고 위에다가는 신체 통합이라고 적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완성이 됐고 근데 이제 밑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죠? 8개 팔각형이죠. 그러면 여기 보면 8이라고 써 있죠. 요거를 쭉 여기에다가 그려 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고 저는 이 부분은 색상을 다른 색상으로 바꿔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여기 위에다가 여기는 도형들을 넣어 주시면 되겠죠. 근데 색깔 난 안 바꾸겠다 라고 하시면 안 바꿔도 됩니다. 이 눈물방울을 딱 여기다 그려 주셔서 차용성이라고 적어 주시면 되고 그 다음 옆에 있는 건 오각형이죠. 오각형. 이 오각형이 뒤집어졌어요. 여러분들 오각형이 그러니까 뒤집어지게 하는 거 어떻게 하면 돼요? 방향을 상하로 만들어 주시면 되죠. 근데 이럴 때 여기다 글씨를 써버리면 글씨가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뒤집어져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뭐를 통해서 요 글상자를 통해서 내용을 써주셔야 된다. 글상자에다가 컴퓨팅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위치를 여러분들이 잘 조절을 해놔 주시면 돼요. 그죠? 네, 요 도형은 어떤 거예요? 요 항시성이라고 나와 있는 요 도형은 어떤 도형이냐? 이렇게 블록 화살표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보는 요 도형 같네요. 그죠? 요 도형으로 변형이 된 거예요. 여기다가 이렇게 그려놔 주시고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어디에서 여기 나와 있는 여기 노란색 가운데 거지 얘를 쭉 당겨주면 되겠죠. 그리고 요 아래에 있는 걸로 이렇게 너비를 좀 조절을 해놔 주시면 돼요. 그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면 되고 여기다가 뭐라고 쓰면 돼요? 항시성이다. 그죠? 색깔 그냥 그대로 놔두시면 되는 겁니다. 이 사회성은 지금 보시게 되면은 쟤는 어떤 거예요? 우리 이 순서도에 있는 이 도형이 약간 돌아간 거죠?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살짝 어떻게 한다? 돌아가게 한다. 그죠? 이렇게 해서 위치를 조절하고 사회성 적어 주시면 완성이 된 겁니다. 그럼 여기는 색깔들을 일일이 다 다르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 정도 색깔만 변형을 해주셔도 되는 겁니다. 근데 나 안에 있는 거 다 그대로 할래 라고 하시는 분들은 바닥에 있는 맨 바닥에 있는 색깔만 좀 변경을 해놔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 가서 1번 전부 다 범위를 이렇게 지정을 해주신 다음에 다 들어가야 돼요. 바깥에 있는 이 도형들이 다 선택이 됐는지 격자점을 봐주시고 먼저 뭘로 바꿔야 되냐면 굴림을 바꿀 거예요. 글씨체를 뭐로 바꿔준다? 굴림. 요거는 그룹이 된 게 아니에요. 글꼴만 바꾼 겁니다. 그럼 여기 문제에 보면은 그룹을 하고 애니메이션을 넣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그룹을 하는 거는 요 그리기 가서 하시는 거예요. 그리기에 요 정렬에 가면 요 그룹이 있습니다. 그러면 격자점이 하나로 바뀌었죠. 그리고 나서 애니메이션에 가서 격자점이 여러 개가 있던 게 하나로 되면 그때 애니메이션에 들어가서 요 나누기 세로 바깥쪽으로를 눌러주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바꿔주시면 완성이 얘는 된 겁니다. 그럼 요 1번이라고 하는 게 여기 나오면 애니메이션이 제대로 잘 들어간 거예요. 그럼 이제 2번을 만들어야 되겠죠. 요 2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에 있는 요 도형은 스마트 아트가 두 개가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삽입에 들어가면 요 스마트 아트 있잖아요. 요 스마트 아트에서 지금 요거는 바로 요거죠. 바로 눈에 보이네요. 그죠? 개수만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얘를 눌러주게 되면 세로 상자 목록형입니다. 얘를 눌러주시고 지금 3개인데 우리 3개인데 5개잖아요. 그러면 도형 추가 한 번, 2번 이렇게 늘려주시게 되면은 5개가 됩니다. 요 가장자리를 딱 여기를 눌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한번 딱 눌러주게 되면 이 전체가 선택이 되는 거예요. 여기를 딱 선택을 해놔 주시고 여기 보시게 되면은 스마트 아트는 첫 번째 거는 3차원 경사로 넣으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색변경을 첫 번째 거를 넣어줄 거예요. 안 넣어도 돼요. 근데 저는 그냥 이걸로 바꿀 겁니다. 그래서 3차원에 들어가서 뭐로 바꿔준다? 경사로 바꿔주래요. 강택, 그 다음 뭐예요? 경사예요. 이 경사로 바꿔주시고 홈에 가서 전체 글꼴을 꼭 굴림에 18로 바꿔주셔야 돼요. 굴림에 18로 꼭 바꿔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나서 이제 내용을 써주세요. 여기에다가 이제 뭐라고 써야 되냐면 걸음 수, 그 다음에 텍스트 이동 거리, 또 눌러서 뭐라고 써요? 소모 칼로리, 칼로리죠. 리. 그 다음에 여기는 눌러서 심박수, 네, 마지막에 수면, 시간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여기를 눌러서 여기서 직접 입력을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크기를 줄여볼게요. 이렇게 모서리 부분에서 줄여주시면 되고 이동할 때는 검정색 가장자리에다 갖다 놓고 이렇게 이동을 해놔주시면 되는데 조금 더 줄여야 될 것 같죠. 그래서 요 정도 모양이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이렇게 요 정도면은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조절을 해놔주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옆에 나와 있는 얘는 어떤 거예요? 우리 도형에 가면 여기 블록 화살표에 가면은 요 방향 있죠? 얘예요. 그죠? 얘를 여기다가 이렇게 그려주시면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려주시고 얘를 그대로 그려주시고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복사를 여기다가 그냥 할게요. 다시요. 복사를 할 때는요. 여러분들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냥 컨트롤 키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얘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좌우 대칭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활용 엔터 눌러서 분야 얘는 뭐라고 쓰면 돼요? 건강. 그럼 이거 완성이 된 거고 요거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스마트 아트를 하나를 더 해주셔야 되는데 삽입에 들어가서 여기 스마트 아트 들어가 주신 다음에 요 모양도 이렇게 살짝 여러분들이 내려보세요. 내려보시게 되면은 바로 보일 것 같은데 여기 가면 여기 있죠? 그죠? 세로 곡선 3개가 딱 맞아요. 그죠? 그래서 확인 눌러주시고 얘도 마찬가지예요. 스마트 아트 디자인에 들어가면 색 변경은 그냥 첫 번째 거 눌러주시고 어떤 걸로 바꿔주라 그랬냐면 3차원 만화예요. 요 3차원 만화는 어떤 거냐? 요게 3차원 만화다. 이렇게 변경을 해놔주시면 되고 홈에 가서 똑같이 얘도 뭐다? 굴림에 18로 꼭 바꿔주셔야 됩니다. 굴림에 18로 바꿔주셔야 되는데 글자 색깔이 지금 검정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검정을 눌러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업무 효율성 향상 내용을 적어주셔야 되겠죠. 네, 결제 및 금융 서비스 그리고 여기에다가 안전 및 보안이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사이즈를 줄여야 되겠죠. 여러분들 이렇게 줄여서 먼저 한번 이동해서 보시고 여기 위치에 잘 들어갈 수 있는지를 좀 봐야 되겠죠. 근데 이런 식으로 해서 너무 줄였으면 안 돼요. 옆으로 좀 늘려서 글씨가 한 줄로 오게끔 조절을 해주셔야 된다. 살짝만 조금만 더 늘려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위치를 여러분들이 잡아주시게 되면은 완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색깔, 글자 색깔은 흰색, 여기는 검정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잘 봐야 되고 도형의 방향 같은 거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이 도형도 좀 짧은 것 같아서 조금만 더 키우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바깥쪽부터 쭉 당겨서 이렇게 다 드래그를 하세요. 이 슬라이드 번호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셔서 다 들어가 있는지 스마트 아트가 선택이 되면 이런 모양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잘 선택이 된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주시고 전체적으로 글꼴을 뭐로 바꿔준다? 굴림으로 바꿔준다. 굴림에 18 그리고 나서 그룹을 지정을 해야 돼요. 정렬에 가서 뭐다? 그룹이다. 그리고 애니메이션이 뭐예요? 바운드죠. 그럼 애니메이션에 들어가서 애니메이션의 종류를 뭐로 바꿔준다? 바운드로 바꿔준다. 그러면 여기에 몇 번? 2번으로 나와야 돼요. 그래서 1번, 여기
2번이다. 이 애니메이션이 잘 들어가는지 확인하려면 여기 미리 보기 눌러보시면 돼요. 여기 미리 보기를 딱 눌러주게 되면은 하나 나오고 하나 나오죠. 만약에 순서를 바꿔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 보면은 이 애니메이션이라는 거 눌러주게 되면 여기 눌러주게 되면 애니메이션 순서 바꾸기라고 나와 있는 거 있죠? 제가 지금 얘를 눌러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앞으로 이동하면 이렇게 순서가 바뀌어요. 이렇게 해서 순서를 바꿀 수 있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더 저장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제 완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파워포인트는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되는 거, 글꼴, 윤곽선이 있냐 없냐, 그쵸?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좀 봐주셔야 되고, 요 백분율이 들어가 있는 요 차트 만드는 방법 꼭 여러분들이 여러 번 반복해서 연습을 좀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셨고요. 김쌤 채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안녕.